자, 그다음 우리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예. 저는 이제 초보분들한테 강낭콩님 저번에 제가 강의를 듣고 소름 돋았거든요. 저, 추웠어요? 날씨는 더웠습니다. 왜 소름 돋았냐면 저는 항상 좀 내용이 항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좀 어렵다. 예, 그래서 진짜 난이도를 계속 낮추고 있는데 정작 그래도 내 집 마련을 처음 해보시는 분, 이제 주택 하나 두 개 사시는 분들한테는 여전히 왜 어려운지를 알겠던데 강낭콩님 강의를 들으니까 요렇게 직관적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고 내 현실에 와닿구나라고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자료를 보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지금 제가 요거 하나 한 번 더 띄워드리는데 중간에 들어오셔서 못 들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괜찮나요, 대장님? 네, 제가 그러면 예. 우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질문지를 받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생각한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인데요. 질문 요렇게 남겨주신 것들 중에서 좀 성의 있게 봐봐요. 제가 현재 상황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전세 2억 이렇게 남겨주신 분한테는 제가 그에 대해서 답변해줄 수가 없네.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좀 수강생분들한테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질문이 좋아야 그에 대한 답변이 잘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분 지금 계신지 모르겠는데 꼭 진짜 좀 답변을 해드리고 싶어요. 3인 가족, 3살 아이, 요렇게 좀 순자산 얼마에, 그리고 내가 1호선 라인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신축, 국평, 그리고 뭐 이런 것을 적어주셔야 저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답변, 진짜 뭐 단지 찍어주는 것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대장님께서 이제 채팅창에 카톡방 링크를 남겨주셨어요. 카톡방에 들어가면 공지사항에 이렇게 질문 남기는 거 있고요. 질문 남기는 거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저희 끝날 때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몇 개 골라서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저희가 강의를 오늘 지금 1번, 2번까지 했고요. 제가 3번 강의를 지금 최대한으로 그래도 줄여서 해볼 거고요. 마지막까지 남아 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이렇게 3가지 선물 준비했잖아요. 이제 제가 부동산 이렇게 지도를 항상 부산 지도를 이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신축부터 분양권, 그리고 기축, 뭐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 지도하고, 그리고 제가 지도 세팅하는 방법, 뭐 어떻게 다운받아서 너는 어떻게 공부하냐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알려주시네요.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도 세팅하는 방법, 사실 지도도 네이버 지도, 카카오 지도, 구글 지도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장점들을 제가 이렇게 구분한 VOD 하나를 드릴 건데, 고대장님 제가 쪼르고 쫄라서 받은 요 VOD 하나 요거 있으니까 이렇게 3가지 선물을 마지막까지 들어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이제 선물을 드릴 거죠.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강낭콩 너 누구냐 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저는 사실 조금 짧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7년차 투자자고요. 유튜브 지금 이게 한 달 반 전 건데요. 지금은 그래도 한 4,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뭐 그 상승장에 진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되게 좀 공격적인 스타일이어가지고 사고 팔고 뭐 전월세 세팅까지 100건 이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일단 뭐 너 누군지는 알아야, 이건 자랑은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진짜 가난했어요. 여러분께서 뭐 사하구 하면 모르시는 분 없을 거고, 사하구 하면 쳐다도 보지 말라 이렇게 하는 동네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사하구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이 사하구에 진짜 못 사는 동네에서 살다가 그래도 최근에 이제 부산에서도 상급지 갈아타기를 했었어요. 저기 진짜 살았던 곳이에요? 예, 제가 여기 30년 동안 살았고요. 네. 사실 저는 집에 대한 그 갈망이 너무 커가지고 저렇게 미친년처럼 막 100건을 매도하고 이 부동산에 빠졌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곳에 사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투자금이 많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꼭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네. 내가 해봤으니까. 강남콩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 제가 이 얘기만 하면 좀 울컥울컥해요. 내가 더 꺼내면 울 것 같아서 네, 말을 못 근데, 꺼내겠다. 네. 야. 이런 건 이제 조금 다 넘어갈게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살았던 집이 1억짜리 주택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 주택을 사지 않고 똑같이 감천에 있는 아파트로만 제가 예시를 갖고 왔었거든요. 네. 근데 2006년에 샀던 아파트가 10년이 지나도 똑같이 여기 보면 최근 실거래가 여기 보면 1억이잖아요. 그대로 이게 거의 수평인데 여기는 아파트라는 이유로 2006년에 샀던 아파트가 2016년에 되니까 2억 1,500까지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주택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진짜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조금 들어요. 일단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가 낫네. 예, 주택, 빌라, 사실 지금 시장에서 주택, 빌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아파트도 너무 싸니까 아파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여러분한테 제가 부동산으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매번 하시는 말씀들, 집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하는 말 똑같아요. 돈 모아서 집 사야지. 맞아요. 예. 너무 답답해. 예, 돈 모아서 집 사야지. 이거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오죠. 두 번째는요. 대출 얼마나 받았어요. 대출 받기 무서워요. 빚 꼭 내야 돼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빚 내는 거 제일 무서워해요. 그 달달이 이자 얼마까지 내야 돼요. 이자 안 내고 전세 살면 이자만 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있어요. 집값 하락할 것 같은데요. 전세 살다가 상황 보고 매매해야지. 근데 있잖아요. 전세가를 내가 3억에 들어갔고 이때 매매가가 5억이었어. 근데 2년이나 4년 후에 전세가는 4억이면 1억이 올라서 전세가 사람들이 막 올랐니 많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때 매매가가 7억 돼 봐요.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은 1억 오른 전세가 또 더 싸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7억 된 집은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못 사죠. 절대 못 사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좀 되게 솔직한 스타일인데요. 이런 스타일은요. 죽어도 전세 살아요. 그러면 절대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아까 이전에 저평가 단지 같은 것도 저희가 5억대부터 8억대까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본인 가격에 맞는 아파트 단지를 찾아서 종잣돈을 조금씩 불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2017년도쯤에 이제 현금 1억을 가지고 현금 1억을 가지고 주택을 첫 매수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제가 신혼부부였거든요. 네. 이자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때 내가 이자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부모님들은 대출 많이 받지 말라고 그 말을 계속했어요. 처음에는 저희 집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전세 살면 안 되겠나 얘기하다가 그래도 집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하셔서 집을 사자라고 했는데 대출 많이 받지 말아라고. 예전에는 사실 IMF 세대를 저희 어른들은 거쳤던 그렇죠. 세대이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생각하니까 제가 16년 정도 전에 부동산 첫 강의를 대출 무서워하면 부동산 강의 듣지 마세요 이랬거든. 오. 네, 그래서 나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환불해드린다고. 그때 16만 원 강의였어요. 진짜 나가야 되나 했는데 일단 끝까지 들어보고 해야 되겠다 했는데 끝날 때쯤에는 대출을 잘 활용해야 되겠구나. 저는 대출이 그냥 무조건 나쁘다 생각했는데 좋은 대출이 있고 안 좋은 대출이 있는 거지 대출을 그냥 뭉뚱거려서 나쁘다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를 그때 깨달았는데 처음 누가 나의 멘토가 되고 내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느냐가 참 인생의 큰 방향을 바꾸는 것 같아요. 갑자기 떠오르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대출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좀 좋은지를 좀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금 1억으로 신혼집을 마련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남편하고 저하고 모은 돈이 현금 1억에 부모님이 사실 조금 보태주셨었어요. 그래서 현금 1억으로 마련을 했는데 제가 처음 매수한 집은요. 2억, 딱 지금 기억나요. 2억 1,500짜리 집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현금 1억이면 거의 50% 대출만 받은 거였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집을 처음 사는 거였으면 생애 최초가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뭐 그런 그렇죠. 거 몰랐던 거죠. 그러면 대출이
80%까지 또 저금리로 나오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사실 저희가 이제 실수요자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뭐 1주택이든 갈아타기든 하면 보통 대출이 70%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50% 대출을 받았을 때 음. 2억짜리 집에 갈 수 있었고 생애 최초 내가 만약에 80% 대출을 풀로 받았어. 1억이면 그러면 5억짜리 집에 제가 갈 수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자, 5억짜리 집을 저희가 산다고 하면 대출이 58에 40해서 4억까지 대출 나오고 내 돈 1억 이렇게 합하면 5억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죠? 네. 그래서 5억짜리 집에 갈 수 있었고 만약에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뭐 진짜 여태까지 무주택이었고 아니 무주택 아니고 1주택자인데 갈아타기 할 거예요. 현금 1억 있어요 하면은 LTV 70%까지 대출이 나와요. 그럼 이분들은 얼마까지 갈 수 있다? 3억 3천까지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자, 3억 3천에 70% 하면은 37에 21, 2억 3천. 거기에 내 돈 1억 보태면 LTV 3억 3천까지 집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강의 듣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계산해 보셔야 될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내가 지금 얼마 있냐? 내가 지금 얼마 있냐?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연봉이 얼마이냐를 체크하셔야 돼요. 이 연봉에 따라서 요새는 대출 한도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연봉.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내가 얼마 있냐? 두 번째는 내 연봉 얼마냐? 그리고 내가 갈 수 있는 대출이 무엇이냐? 사실 지금은 제가 오늘 짧은 강의여가지고 생애 최초랑 지금 이거 실거주 대출 두 개만 말씀드리는데요. 대출에는 정책자금 대출이 있고 일반적으로 은행 대출들이 있어요.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 이런 게 세 가지가 있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정책 대출 아니에요. 그래서 정책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 아파트 한도가 없어요. 얼마짜리 뭐 사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이런 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좀 돈이 많이 없다. 그리고 금리를 좀 싸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책 자금 대출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현금 제가 현금이 1억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1억으로 2017년도에 매수를 했어요.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딱 요거예요. 어떤 아파트인지 안 나오죠. 자, 2억 1,500짜리 아파트를 제가 샀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만약에 뭐 22년도 이때 뭐 상승기를 탔다가 하락을 왔잖아요. 네. 이때 지금 가격으로 보면 봐보세요. 2억 1,500에서 24년도 보면 2억 900이에요. 근데 중간에 가격이 올랐던 거를 봐도 있잖아요. 네. 2억 한 3천?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때도 거의 고점에 샀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얘가 24년이 되도록 가격이 올랐다 안 올랐다? 안 올랐네요. 안 올랐던 거죠. 현금 1억에 대출 50%. 그러면 저는 그냥 이자만 계속 낸 게 되는 거죠. 은행만 좋았네. 예, 은행만 좋았던 거죠. 근데 대출을 내가 만약에 받았어. 생애 최초랑 오늘 LTV 70%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까 현금 1억이 있었죠. 그러면 매매를 내가 생애 최초를 했을 때 네. 5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었어. 네. 그러면 그 당시에 5억짜리 아파트는 무엇이 있었나 보고 3억 3천짜리 아파트는 뭐가 있었나 그리고 얘는 얼마나 올랐는지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네. 과거 복귀해보면.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금리 3%는 조금 되게 진보적으로 잡았잖아요. 지금 한 4% 정도 나오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3%로 일단 계산을 했을 때 제가 이 2억짜리 아파트를 샀을 때는 금리 한 달에 이자를 30만 원 그리고 완전 풀 대출 생애 최초 80% 대출 받았을 때는 한 달에 120씩 냈을 거예요. 네. 지금 보시는 분들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달달이 이렇게 30만 원, 120만 원, 63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4년 내가 이자를 낸다고 봤을 때는요. 대출을 1억 받았을 때는 1,440만 원 그리고 4억 받았을 때는 4,800만 원 2억 3천 대출 받았을 때는 3천만 원이에요. 네. 자, 얘 금액들 보면 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네. 자, 50% 아까 대출 받았을 때 요 정도 제가 지금 매도했을 때 이 가격이었거든요. 1,500 지금 가격이 오른 거예요. 제가 21년에 매도했을 때 매도했을 때 1,500 올랐는데 제가 이때 들어갈 때 인테리어비를 신혼이잖아요. 네.
5천만 원 주고 했어요. 와. 부산에서 제일 좋은 인테리어 업체 네. 찾아가지고 음. 완전 풀 인테리어를 했었거든요. 음. 근데 한 번 이렇게 눈탱이 당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절대 안 해요. 예. 근데 어쨌든 가격이 얼마 올랐다? 1,500 올랐다. 근데 LTV 내가 70% 받고 예, 3억대 아파트 예. 샀어. LTV 70%를 이제 받아서 2억 3천 대출을 받아서 3억 3천짜리 아파트를 뭘 살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양정에 부산 진구 시민공원 바로 옆에 요 양정 현대 있어요. 이 아파트가 3억 3천이었는데 이때 제가 매도했을 때 시점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얼마였냐면요. 5억 7천이에요. 근데 제가 샀던 아파트는 1,500 올랐는데 지금 얘는 2억 4천이나 오른 거예요. 네. 아, 첫 번째 현타 오는 거예요. 내가 대출 20% 더 받아서 한 달에 아까 전에 이자 얘는 3천만 원이었어요. 네. 그리고 대출 1억만 받았을 때는 1,300이었다는 말, 1,500 정도였단 말이죠. 1,400 얼마. 예, 예. 거의 그러면 1,500. 예, 대출 1,500만 원 차인데 4년 동안 이자. 예, 4년 동안 이자가 잘 유연놨습니다. 예, 4년 동안 이자 1,500만 원인데 아, 얘가 지금 2억 4천까지 오르니까 너무 이걸 보면서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화가 나대요. 그래서 그럼 내가 생애 최초까지 받을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이었다면 그때 내가 재테크 공부를 조금 했더라면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뭘 샀을까? 이제 부산에서 이제 좀 뭘 샀을까 찾아봤겠죠. 네, 그러면 생애 이제 최초. 예, 생애 최초 80% 받았을 때는 제가 이제 삼익비치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삼익비치 여러분 가격이요. 맞네. 네. 4억 2천. 예, 2017년도에 4억 2,800이었어요. 근데 2021년도 이때요, 보니까 12억 7,800까지 올랐어요. 가격이 이미 3배나 올랐고, 아까 전에 8억 5천이나 올랐잖아요. 그러면 내가 2억 1,500짜리 샀을 때는 1,500만 원이 올랐어. 3억 4천짜리 집을 샀을 때는 2억 4천이 올랐어. 근데 내가 4억 3천, 5억도 아니야. 5억짜리 아파트 샀으면 더 올랐겠지. 네. 왜냐? 상급지 좋은 아파트는 더 뛰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내가 4억 3천, 보수적으로 4억 3천짜리 샀는데, 이렇게 8억 5천까지 오르구나. 그래서 내 대출 받는 금액에 금리가 무서워서, 그러니까 1,500에 4천만 원 차이, 아까 4천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2,500만 원 내가 대출 이자만 더 4년 동안 내는 이자예요, 이거는. 네, 4년 동안, 예, 4년 동안 2,500만 원만 내가 대출을 더 이자를 낼 수 있었다면 내가 훨씬 좋은 집을 갈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서 저는 여러분도 이 내가 가진 금액이랑 대출을 할 수 있는 대출이 무엇인지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좋은 대출이라는. 저는 주택담보대출은요, 굉장히 건강한 대출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거기 댓글이 항상 뭐 악플 많이 달려요. 네. 대출은 무조건 안 좋은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은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레버리지라고 생각해요. 네.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차를 샀다. 이거는 뭐 필요에 의해서 산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면 돈을 쓰는 대출이잖아요. 이거는 나쁜 대출. 근데 이거는 돈을 벌어주는 대출이기 때문에 이제 좋은 대출인 거죠. 고대장 검색을 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저희가 8월 25일에 이제 저희가 첫 이걸 했었잖아요. 네. 여기 후기 한번 보세요. 맞네요. 예, 이거 그날 당일에 120명이 참석을 해주셨고 후기를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사실 오늘 지금 300분이 넘게 이렇게 듣고 계시다는 것도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나쁘지 않았죠, 여러분? 예. 너무 좋았습니다. 예, 카페명은요, 캔부스예요. 네, 그리고 캠프 부동산 스쿨 약자 캔부스. 예, 캔부스. 그리고 뭐 후기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네이버에서 강남콩 고대장만 검색하면 딱 저희가 한 분밖에 안 했기 때문에 네. 딱 한 번 한 강의의 후기가 요 정도 남았다. 너무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네.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저는 좀 막 팔고 이런 걸 잘 못해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지금처럼 이 정도로 이론 내가 보는 강의부터 네. 진짜 집을 살 때 도와줄 수 있는 대출 그리고 법무사 뭐 그다음에 부산 전 지역 어디든지 부동산 소장님들 제가 강의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들 다 끼고 있고 그래서
이만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산 그 어디도 없을 겁니다. 아, 네. 저도 프로 수강러기 때문에 네. 그리고 10년 이상 저도 강의 주최 사업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강사님들이 계신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제가 혼자 달릴 수는 있지만 이런 수강생분들이 요 정도 퀄리티가 나오게 할 수 있는 거는 강남콩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음.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에서는요, 음. 내가 가진 금액으로 주택을 선택하는 방법, 그게 2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모든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자금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자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가, 이거는 사실 좀 더 공격적인 방법일 수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제가 또 후차적인 방법을 안내 드릴 거고요. 지금 부산 분양권 너무 비싸요. 근데 DIL이 또 막 싸 보이는 경향을 보이면서 사람들이 막 많이 매수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분양권 살까요? 주택 살까요? 뭘 살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에 대한 강의, 그리고 부동산 매매 시에 우리에게 사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집을 들어가는 입장이고, 이 강의를 들으셨다는 분들은 저는 투자로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네. 투자와 실거주로 하기 위해서 어떤 특약이 들어가야 될지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다 챙겨 드릴 거고요. 뭐 동래아 갈까요? 포레스티지 갈까요? 장전 레미안 갈까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이런 거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가 길러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집은 살 수 있지만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사도 집 사도 될까요? 부산 미분양 아직도 많다는데요. 분양가도 너무 비싼데요. 그런데 서울은 이미 전고점을 돌파했고요. 서울이든 부산이든 어쨌든 이제 공급 물량 없고요. 이렇게 시장이 돌아가는 거 흐름 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흐름 볼 줄 모른다면 옆에서 고대장님이나 저나 이렇게 뭐 부동산에 이제 맨날 보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 조금 들어보고, 그래서 어디 살지, 나의 아이를 키울 곳, 그리고 내 회사가 가까운 곳, 앞으로 어디가 오를지, 그래서 부산의 전 지역, 이제 지역 분석 뽀개기라고 드렸고요. 마지막 이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실전 투자. 모의 투자 계속하면서요. 네. 내가 이제 진짜 마지막에 결정할 수 있는 건요. 공부가 된 사람들만이 빠른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빠른 결정력을 갈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5주간의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네. 5주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께 이렇게 프로젝트 선물로 11가지 준비를 했어요. 프라이빗 세미나를 11월 24일에 네. 시작됩니다. 11월 24일에 오프라인 세미나가 진행되는데 그때 갈 수 있는 투자처, 그리고 그 투자처에 맞는 임장지 갈 거고요. 고대장 강남콩이 직접 코칭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업데이트한 시세 지도, 그리고 저희가 부산, 경남 전 지역은 어디든지 소장님 컨택이 가능하고요. 네. 대출 상담사, 본인에게 맞는 분 소개시켜 드릴 거고, 그리고 법무사비도 너무 눈탱이들을 많이 맞고 있어요. 많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전문 법무사님이 따로 이제 뭐 제가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투자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진짜 괜찮은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 이렇게 또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고대장님 부동산 투자, VOD, 그리고 아까 이제 고대장님 그 엑셀 파일, 그리고 스터디 3년 거까지 이렇게 11가지 이제 선물을 준비했고요. 네. 요 가격이 이제 196만 원 상당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저는 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 가치 이상을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수강생 특전으로 저희가 과제만 완수하면 그날 투자처 임장을 진행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MVP 분들을 뽑아서 온라인 코칭, 온라인 컨설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1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전부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가 진행이 돼서 시간이랑 공간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은 딱 하루, 오전, 오후. 오전에는 프라이빗 세미나, 오후에는 같이 이제 임장, 특별 지역으로 임장을 갈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 11월 24일 하루만 시간 뺄 수 있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이제 평상시에는 내가 생활하면서 강의 듣고 꼭 필요한 것만 직접 해볼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 딱 하루만 이제 시간을 빼서 오시면 됩니다. 11월 24일 일요일 오전 오후입니다. 네.